서울의 강남 한복판,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됐어요. 그 집은 50제곱미터나 되는 넓은 공간이었고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그런 곳이었죠. 리준호와 한소라, 이 젊은 부부가 거기 살았어요. 준호는 32살 AI 스타트업의 CEO로 시장을 휘어잡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시리즈 B 펀딩으로 500억 원을 유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덕에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재산도 쌓였어요. 매일 출근길에 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최신형 테슬라를 몰고 나가곤 했어요. 소라는 29살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준호 덕분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고급 차를 타며 사는 삶을 즐겼어요.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항상 반짝이는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파티에서 찍은 셀카, 해외여행 스냅, 그리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 사진들. 댓글은 언니 너무 예뻐요, 부러워요로 넘쳐났어요. 작년 정확히 1년 전 그들은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들이 300명 넘었고 드레스는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맞춤 제작한 거였어요. 사진 속에서 소라는 미소 짓고 있었고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그 완벽한 껍데기 뒤에는 차가운 현실이 숨어 있었어요. 준호는 일에 완전히 빠져 살았어요. 매일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도 노트북을 안 놓았어요. 투자자들의 압박이 컸고 회사가 성장하려면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소파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소라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밥은 먹었어? 라고 물으면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응, 회사에서 먹었어. 좀만 더 하면 되라고 대답했어요. 소라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어요. 매일 10시간 이상 혼자 그 넓은 집에 갇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가 바쁘게 돌아가는데 자신은 그 안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친구들과 압구정동에서 쇼핑을 하거나 청담동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어요. 소라야, 내 인스타 봤어. 진짜 행복해 보이네. 친구가 말하면 소라는 웃으며 응, 나도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쇼핑백을 들고 집에 돌아오면 준호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소라야. 이번 주말엔 데이트하자라고 말하지만 주말이 되면 또 회의가 잡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소라는 점점 지쳐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준호의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소라는 베개를 끌어안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켜고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들 속에서 자신의 삶이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준호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할 때 소라는 오늘도 늦게 올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는 재킷을 입으며 노력할게라고 말하고 문을 나섰어요. 집안은 고요했어요. 소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는 날에는 더 외로웠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때리는데 그녀는 커피잔을 쥐고 앉아 있었어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뭐 해? 만나자. 하지만 친구들도 바빴어요. 결국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강남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봤지만 그 속에서 더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의 노트북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소라는 그것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우리 삶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준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준호는 정말 미안해했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소라를 안아주며 오늘은 일찍 왔어. 같이 영화 볼까? 라고 말했지만 소라는 피곤해서 됐어. 그냥 자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소라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하루를 보냈어요. 인스타그램에 또 사진을 올렸어요. 오늘의 나라는 캡션으로 미소 짓는 셀카. 좋아요가 쏟아졌지만 그건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지면 소라는 침대에 누워 준호의 등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거리가 더 벌어졌어요. 소라는 매일 아침 준호를 배웅하며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왜 나한테 시간을 안 주는 거지? 라고 느꼈어요. 준호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성공을 쌓았어요. 우리 회사 다음 라운드에서 1억 원 목표야 라고 동료들에게 말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집에 오면 그 웃음이 사라졌어요. 소라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렸지만 준호가 늦게 오면 그냥 혼자 먹었어요. 미안, 회의가 길어졌어라는 그의 말에 소라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집이 아니었어요. 소라는 거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TV를 켰어요. 드라마 속 커플이 행복하게 웃는 장면을 보니 자신의 삶이 비교됐어요. 준호야, 우리도 저렇게 지낼 수 없을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소라는 잔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준호의 성공은 계속됐어요. 언론에서 젊은 CEO의 성공 스토리로 기사가 나왔어요. 소라는 그 기사를 읽으며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서운했어요. 나도 내 삶의 일부인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 모임에서 준호 오빠 바쁘시네? 라고 물으면 소라는 응, 회사 일이 많아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웃음이 지워졌어요. 소라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준호가 옆에 누우면 그녀는 등을 돌렸어요. 좋은 꿈 꿔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외로움은 점점 커졌어요. 소라는 압구정동에서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새 가방을 사서 집에 오니 기분이 나아졌지만 금세 다시 텅 비었어요. 이 가방이 뭐라고 라고 중얼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소라는 왔어? 라고 말했어요. 그는 응, 피곤해라고 대답하며 샤워하러 갔어요. 소라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끝났어요. 이제 소라는 단순한 룸메이트처럼 느껴졌어요. 준호와의 대화는 일상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오늘 뭐 했어? 쇼핑 갔어. 그게 전부였어요. 소라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삶을 채우려 애썼지만 그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어요. 밤에 창밖을 보며 소라는 속으로 울었어요. 준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그녀의 외로움을 더 키웠어요. 소라는 그날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준호는 이미 출근한 후였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커피를 타서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나도 뭔가 해야 해라고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들었어요. 모델 에이전시에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니 몇 개의 오디션 제안이 와 있었어요. 예전엔 그냥 무시했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어요.
소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소라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나 다시 모델 일 제대로 해보려고 해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좋아, 소라야. 네가 행복하면 돼. 나도 응원할게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라가 바빠지면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덜 외로울 거라고 믿었어요. 소라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안도했지만 속으로는 너는 여전히 일만 할 텐데 라고 느꼈어요. 그래도 다음 날부터 에이전시에 연락을 시작했어요.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고 메이크업을 연습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소라는 그동안 몇 번의 작은 촬영을 했지만 이번엔 큰 기회가 왔어요. 청담동의 유명 스튜디오에서 고급 화장품 광고 촬영이었어요. 드디어 소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을 열었어요. 검은색 슬림한 드레스와 하이힐을 골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올 때까지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연습했어요. 집을 나서며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촬영가. 늦게 올지도 몰라. 준호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화이팅!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공기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명 기사들이 세트를 세우고 메이크업 팀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소라는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헤어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을 받았어요. 언니, 피부가 너무 좋아요라고 스타일리스트가 말하니 소라는 웃으며 고마워요라고 대답했어요. 촬영이 시작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소라는 포즈를 취하며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조명 좀 더 왼쪽으로. 도구 배치 확인해.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어요. 그 남자는 김태민이었어요. 29살 프리랜서 포토그래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예술가 같았어요. 눈은 깊고 미소는 부드러웠어요. 태민은 소라에게 다가와 한소라 씨, 자연스럽게 웃어보세요. 완벽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그 말에 따라 웃었고 카메라가 셔터를 눌렀어요. 휴식 시간에 태민이 물을 가져다 주며 수고 많아요. 첫 촬영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소라는 아니에요. 예전부터 했어요. 요즘 다시 시작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더 재미있겠네요. 저는 매일 다른 사람 만나서 사진 찍는 게 좋아요. 예술이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촬영이 이어지면서 소라와 태민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태민은 소라의 포즈를 칭찬하며 그 표정 좋아요. 더 자연스럽게 라고 지시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태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유럽에서 사진 공부했어요. 파리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 찍는 게 최고였어요. 매일 모험 같았죠 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반짝였어요. 와, 부러워요. 저는 집에만 있어서 라고 하자 태민은 진지하게 왜요? 소라 씨처럼 예쁜 사람이 왜 집에 갇혀 있어요? 세상이 넓은 데라고 물었어요. 소라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준호와는 달리 태민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했어요. 그럴 때 있죠. 하지만 나가보세요. 새로운 걸 만나면 달라질 거예요 라고 태민이 말했어요. 촬영이 끝나갈 무렵 소라는 땀이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태민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오늘 최고였어요. 소라 씨 덕분에 좋은 사진 나올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스태프들이 수고했어요. 라고 외치며 짐을 챙겼어요. 그때 누군가 오늘 다 같이 파티 갈까? 홍대 쪽으로 라고 제안했어요. 소라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없었어요. 집에 가야 할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태민이 다가와 소라 씨도 같이 가요. 재미있을 거예요. 제가 초대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소라는 망설이다 알겠어요. 잠깐만이라고 대답했어요. 속으로 준호는 어차피 늦을 테니까라고 생각했어요. 홍대 근처의 작은 바에 도착하니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스태프들이 테이블을 잡고 맥주를 주문했어요. 소라는 자리에 앉아 칵테일을 시켰어요. 와, 오늘 촬영 재미있었어요. 한 스태프가 말하니 모두가 웃었어요. 태민은 소라 옆에 앉아 소라 씨, 어떤 음악 좋아해요? 라고 물었어요. 소라는 발라드요. 요즘은 팝도 들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태민은 핸드폰으로 플레이리스트를 틀며 이 노래 들어봐요. 제 여행 때 들었던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음악이 흐르자 소라는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태민의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인도에서 사진 찍을 때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미소가 잊히지 않아요. 소라 씨도 가보세요. 자유로워질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정말요? 저는 강남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그게 감옥 같아요. 라고 솔직히 털어놨어요. 태민은 눈을 마주치며 그럼 탈출하세요. 세상은 넓어요. 저처럼 라고 말했어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소라는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다른 스태프들도 웃고 떠들었지만 소라는 태민에게만 집중됐어요. 태민 씨,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소라가 물었어요. 태민은 미소 지으며 당연하죠. 번호 교환할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번호를 주고받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소라는 이제 가봐야 해요라고 말하고 택시를 탔어요. 집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어요. 준호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소라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뭐였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태민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어제 즐거웠어요. 다음 촬영 때 봐요. 태민. 소라는 그걸 읽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왜 이렇게? 라고 생각하며 답장을 썼어요. 저도요? 수고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준호가 일어나 커피를 타며 어제 늦었네? 라고 물었어요. 소라는 촬영 후 파티 갔어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좋아, 재미있었어 라고 말하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그날 소라는 집에서 혼자 태민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이게 뭐야? 라고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태민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세상이 넓다니. 소라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점심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뭐 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태민의 메시지였어요. 소라는 망설이다 좋아요라고 답했어요. 그날 오후 청담동 카페에서 태민을 만났어요. 그는 웃으며 소라 씨, 어제 이야기 더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태민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매일 새로운 걸 추구해요. 사진이 제 삶이에요. 소라는 그 말을 듣고 부러워요. 저는 매일 똑같아요라고 말했어요. 대화가 길어지면서 소라는 점점 태민에게 끌렸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소라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그 미소가 예술이에요. 라고 태민이 말했어요. 소라는 부끄러워하며 과찬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카페를 나설 때 태민이 다음에 제 스튜디오 보여줄게요 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기대할게요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준호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늦어. 미안. 소라는 그걸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며 태민을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인가? 라고 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촬영이 잡혔어요. 이번에도 태민이 포토그래퍼였어요. 스튜디오에서 만나자 태민은 소라 씨 반가워요라고 말하며 안아줬어요. 가벼운 포옹이었지만 소라는 가슴이 떨렸어요. 촬영 중에 태민이 완벽해요 라고 소리쳤어요. 휴식 시간에 둘이서만 이야기했어요. 요즘 어때요? 바빠요? 태민이 물었어요. 소라는 집에만 있어서. 당신 덕분에 재미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태민은 웃으며 그럼 더 자주 만나요 라고 대답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이번엔 둘이서만 저녁을 먹었어요. 이태원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으며 태민이 소라 씨, 당신 눈빛이 사진에 잘 나와요. 감정이 느껴져요 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그 말을 듣고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일하고 있었어요. 왔어? 라고 물었지만 소라는 응이라고만 대답하고 방으로 갔어요. 핸드폰에 태민의 메시지가 또 왔어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꿈에서 봐요. 소라는 그걸 읽고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죄책감이 살짝 들었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우지 못했어요. 다음 날 소라는 태민과 또 만났어요.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민의 손이 스쳤을 때 소라는 전율을 느꼈어요. 태민 씨, 나랑 있으면 자유로워져요 라고 말했어요. 태민은 나도 그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만남이 이어졌어요. 소라는 집에서 기다리는 대신 태민과 시간을 보냈어요. 준호는 여전히 바빴어요. 미안, 요즘 투자자 미팅이 많아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태민을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태민과 홍대 클럽에 갔어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웃었어요. 소라야, 네가 빛나라고 태민이 속삭였어요. 소라는 그 말에 취했어요. 집에 돌아올 때 새벽이었어요. 준호는 자고 있었어요. 소라는 샤워를 하고 누워 태민의 메시지를 봤어요. 오늘 최고였어. 심장이 다시 뛰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라는 태민에게 빠져들었어요. 그의 예술적인 삶이 매력적이었어요. 나랑 여행 갈래요? 제주도라도 태민이 제안했어요. 소라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마음이 움직였어요. 준호와의 저녁 식사에서 소라는 멍하니 있었어요. 소라야, 요즘 행복해 보이네. 준호가 말했어요. 소라는 응, 일 때문에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태민과의 만남이 그녀를 채워주고 있었어요. 밤에 침대에서 소라는 태민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어요. 외로움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불안이 시작됐어요. 소라는 그날 아침에도 핸드폰을 먼저 확인했어요. 태민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좋은 아침, 소라야. 오늘 뭐해? 소라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집에 있어. 너는? 준호는 이미 출근한 후였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소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오니 기분이 상쾌했어요. 오늘 또 만나볼까?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태민과의 만남이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됐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말이었지만 이제는 보고 싶어라는 말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회사 일에 빠져 살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며 오늘 늦을 거야 라고 말하고 문을 나섰어요. 소라는 응, 조심해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태민에게 가 있었어요. 태민은 준호와 달랐어요. 매일 소라의 기분을 물어보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오늘 입은 옷 예뻐? 같은 메시지가 오면 소라는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태민의 답장은 항상 와, 최고야, 였어요. 며칠 후 태민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커피 한 잔 어때? 청담동 카페에서. 소라는 바로 좋아라고 답했어요. 옷장을 열고 새로 산 원피스를 골랐어요. 준호가 준 용돈으로 산 거였어요.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빗으며 오늘은 더 예뻐 보이게 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택시를 타고 카페에 도착하니 태민이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웃으며 일어나 소라야, 왔어? 정말 아름다워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마워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민이 요즘 어때? 집에서 지루하지? 라고 물었어요. 소라는 한숨을 쉬며 매일 똑같아. 준호는 일만 해라고 말했어요. 태민은 소라의 손을 잡으며 그럼 나랑 더 자주 만나.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말했어요. 시간은 금세 흘렀어요. 카페를 나서며 태민이 다음에 홍대 가자라고 제안했어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준호의 메시지가 없었어요. 소라는 소파에 앉아 태민을 생각하며 웃었어요. 그 후로 만남이 잦아졌어요. 매주 두세 번 그들은 서울 곳곳을 누볐어요. 홍대의 작은 바에서 맥주를 마시며 음악을 들었어요. 이 노래 좋아? 내 플레이리스트야 태민이 말하며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소라는 머리를 기대며 좋아, 분위기 좋네라고 대답했어요. 이태원의 로맨틱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태민이 스테이크를 자르며 소라야, 이거 먹어봐라고 말했어요. 모든 비용은 소라가 냈어요. 준호의 돈으로요. 소라는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태민은 핸드폰을 보지 않고 소라에게만 집중했어요. 너의 미소가 제일 좋아라고 속삭였어요. 관계가 깊어지면서 스킨십도 늘었어요. 처음엔 손을 잡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포옹과 키스가 자연스러웠어요. 한 번은 공원 벤치에서 태민이 소라를 안으며 너 없인 못 살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가슴이 떨렸어요. 나도 그래라고 대답하며 그의 입술에 키스했어요. 소라는 태민에게 결혼 생활의 고통을 털어놨어요. 준호는 나를 봐주지 않아. 일만 해라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태민은 그녀를 달래며 내가 있어. 걱정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민이 내 스튜디오에 올래? 사진 프로젝트 해보자. 내가 요리할게라고 제안했어요. 소라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망설였지만 알겠어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태민이 촛불을 켜고 와인을 준비해 놓았어요. 소라야, 환영이라고 말하며 안아줬어요.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민이 카메라를 들고 포즈 취해봐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웃으며 따랐어요.
분위기가 뜨거워지자 태민이 소라를 끌어당겼어요. 사랑해라고 속삭이며 키스했어요.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선을 넘었어요. 소라는 태민의 품에서 행복을 느꼈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소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준호야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랑이야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의 메시지가 왔어요. 어제 최고였어. 또 만나자. 소라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준호가 출근하며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능, 그냥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소라는 더 강한 자극을 원했어요. 스튜디오나 호텔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태민과 통화하며 우리 집으로 올래? 라고 말했어요. 태민은 놀라 위험하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소라는 준호는 아침 8시에 나가고 밤늦게 와. 절대 안 올 거야 라고 설득했어요. 태민은 망설이다 알겠어. 네가 원하면이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가슴이 뛸 듯 설렜어요. 첫날 준호가 나간 지 1시간 후 태민이 왔어요. 소라는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어서 와라고 말하며 키스했어요. 태민은 집을 둘러보며 와 정말 멋진 집이네라고 감탄했어요. 소라는 커피를 타주며 여기서 편하게 지내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거실에서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소라가 태민의 손을 잡고 침실로 데려갔어요.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며 태민이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소라는 응,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며 그를 끌어당겼어요. 그날 그들은 준호와의 신혼 침대에서 모든 걸 나눴어요. 그 후 소라는 이상한 쾌감을 느꼈어요. 남편의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게 자극적이었어요. 이게 복수인가?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태민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여기서 만나니 더 편해라고 말했어요. 만남이 매일이 됐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라는 태민을 위해 요리를 했어요. 스테이크를 구워주며 이거 좋아할 텐데라고 말했어요. 준호의 돈으로 산 재료로요. 준호는 그런 음식을 싫어했지만 태민은 맛있어. 최고야라고 칭찬했어요. 그들은 소파에서 영화도 봤어요. 태민이 소라를 안고 이 영화 재미있네라고 말했어요. 낮잠도 함께 잤어요. 소라는 태민의 가슴에 기대며 행복해라고 속삭였어요. 태민은 나도 사랑해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회사에서 미팅을 하며 이번 프로젝트 성공해야 해라고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집에 오면 피곤해서 오늘 어땠어? 라고 물을 뿐이었어요. 소라는 좋았어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가 출장 갈 때면 더 자유로웠어요. 소라와 태민은 하루 종일 함께 지냈어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함께 요리했어요. 오늘 뭐 먹을까? 태민이 물었어요. 소라는 파스타 할까? 라고 말하며 재료를 꺼냈어요. 그들은 식탁에서 먹으며 웃었어요. 밤에 침대에서 태민이 소라야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그의 팔에 안겨응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느 날 소라는 태민에게 준호 옷 입어봐라고 제안했어요. 태민은 진짜 라고 망설였지만 소라가 재미있을 거야 라고 하니 셔츠를 입었어요. 소라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잘 어울려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태민과 함께 집안을 누볐어요. 발코니에서 도시를 보며 키스했어요. 여기서 사는 게 꿈 같아 태민이 말했어요. 소라는 준호는 모를 거야. 너무 바빠서라고 확신했어요.
낮에 태민이 가면 소라는 집을 청소하며 흔적을 지웠어요. 저녁에 준호가 오면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어요. 소라는 집에 있었어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태민을 그리워했어요. 밤에 준호가 자면 소라는 핸드폰으로 태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또 봐. 그렇게 일즈가 흘렀어요. 소라는 태민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했어요. 준호와의 삶은 점점 멀어졌어요. 태민이 너만 있으면 되라고 말할 때 소라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도 그래라고 대답하며 안겼어요. 만남이 이어지면서 소라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태민의 스튜디오 대신 집이 그들의 공간이 됐어요. 소라는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을 사왔어요. 태민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요. 그들은 점심을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둘이서 여행 가자 태민이 제안했어요. 소라는 좋아, 제주도 어때? 라고 말했어요. 준호의 출장이 잦아지면서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한 번은 사흘 동안 출장 갔어요. 소라는 태민을 불러 여기서 살아라고 말했어요. 태민은 짐을 챙겨왔어요. 그들은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 와인을 마셨어요. 이게 진짜 결혼 생활 같아 소라가 말했어요. 태민은 웃으며 맞아 소라야라고 대답했어요. 소라는 준호의 서랍을 열어 그의 물건을 보며 태민에게 보여줬어요. 이 시계 준호 거야라고 말했어요. 태민은 내 거지 뭐라고 장난쳤어요. 소라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하지만 가끔 죄책감이 들었어요. 밤에 태민이 자면 소라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봤어요.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다음날 태민의 미소를 보면 잊어버렸어요. 오늘도 재미있게 보내자 태민이 말했어요. 소라는 그의 손을 잡고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만남이 매일 반복되면서 소라는 완전히 변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도 더 밝아졌어요. 친구들이 요즘 행복해 보이네라고 댓글 달았어요. 소라는 응, 그래라고 답했지만 이유는 태민이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몰랐어요. 회사에서 투자자 미팅 성공했어 라고 동료들과 축하했어요. 집에 오면 소라가 웃으며 맞이했어요. 오늘 저녁 먹었어? 소라가 물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라고 말하고 샤워하러 갔어요. 소라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태민의 메시지가 와서 미소 지었어요. 내일 십시 어때? 소라는 기다릴게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그들의 비밀은 계속됐어요. 소라는 이제 태민 없인 상상할 수 없었어요. 집 안 곳곳에 태민의 흔적이 스며들었어요. 커피잔에 그의 립스틱 자국, 소파에 그의 냄새. 소라는 청소하며 그걸 지우지만 마음속엔 남겼어요. 어느 오후 태민과 함께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소라야, 너랑 있으니 세상이 달라 보이네 태민이 말했어요. 소라는 그의 어깨에 기대 놔둬라고 대답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저녁 태민이 가기 전에 소라는 내일 또 와라고 말했어요. 태민은 키스하며 당연하지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라는 더 대담한 행동을 했어요. 태민에게 준호의 와인을 주며 이거 마셔봐. 비싼 거야. 라고 말했어요. 태민은 맛있네라고 마시며 웃었어요. 그들은 침실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함께 샤워했어요. 태민아, 너랑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소라가 말했어요. 태민은 물을 뿌리며 놔둬라고 장난쳤어요. 소라는 웃음이 터졌어요. 준호가 출장 중일 때 소라는 태민과 함께 쇼핑을 나갔어요.
이 옷 어때? 태민이 물었어요. 소라는 잘 어울려. 사줄게라고 말하며 카드를 꺼냈어요. 물론 준호의 돈으로요. 그들의 삶은 완벽한 비밀이었어요. 소라는 매일 아침 준호를 배웅한 후 태민을 불렀어요. 준호 갔어. 와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태민은 30분 후 도착했어요. 그들은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었어요. 소라가 계란을 부치며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태민은 뒤에서 안아주며 고마워라고 속삭였어요. 오후에 영화관처럼 TV를 켜고 팝콘을 먹었어요. 이 영화 슬픈의 소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태민은 그녀를 안고 울지 말라고 달랬어요. 준호가 돌아오는 날 소라는 태민을 오시에 보냈어요. 조심히 가라고 말하며 키스했어요. 집을 청소하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왔어? 라고 웃으며 맞이했어요. 준호는 응, 피곤해라고 말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소라는 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수고했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태민에게 가 있었어요. 밤에 침대에서 준호가 자면 소라는 핸드폰을 켜 태민의 사진을 봤어요. 내일 또라고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소라는 태민과 함께할 때 진짜 자신을 느꼈어요. 태민아, 사랑해라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태민은 나도 소라야라고 대답하며 안았어요. 집안은 그들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소라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행복이 그녀를 채웠어요. 태민과의 매일이 기다려졌어요. 소라는 그날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태민을 생각했어요. 몇 달이 흘렀고 이제 태민과의 만남은 그녀의 일상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준호가 출근한 후 태민이 오는 게 당연한 일이 됐어요. 소라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호의 무관심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었어요. 준호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태민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도 볼까? 보고 싶어. 소라는 미소 지으며 어서 와라고 답장했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준호는 7시 반에 일어났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바로 샤워실로 갔어요. 물소리가 들려오고 곧 그는 옷을 입으며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늦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침대에서 응,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했지만 눈은 반쯤 감고 있었어요. 준호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문을 나섰어요. 소라는 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1시간 후 9시쯤 소라는 일어났어요. 태민의 메시지가 또 왔어요. 지금 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소라는 웃으며 알았어. 준비할게라고 답했어요. 소라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찌개 재료를 꺼냈어요. 태민이 좋아하는 메뉴였어요. 돼지고기, 김치, 두부, 양파를 썰며 흥얼거렸어요. 태민이 이거 먹으면 좋아할 텐데라고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김치찌개를 싫어해서 거의 안 해 먹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켜니 집안이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어요. 소라는 테이블을 세팅하며 태민을 기다렸어요. 문벨이 울렸어요. 소라는 문을 열고 태민을 끌어안았어요. 왔어? 빨리 왔네라고 말했어요. 태민은 웃으며 냄새가 너무 좋아서 달려왔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부엌에서 함께 찌개를 마무리했어요. 태민이 김치를 더 넣으며 이게 제 맛이야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웃으며 네가 전문가네라고 장난쳤어요. 10시쯤 테이블에 앉아 먹기 시작했어요. 태민이 한 입 먹고 와. 소라야. 이게 최고야.
내 솜씨가 날로 늘어라고 칭찬했어요. 소라는 기뻐하며 준호는 이런 거 안 먹어서 네가 먹어줘서 좋아라고 말했어요. 태미는 포크를 내려놓고 소라의 손을 잡았어요. 나랑 있으면 행복하지? 라고 물었어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매일 이렇게 지내고 싶어라고 대답했어요. 식사 후 그들은 소파로 옮겼어요. TV를 켜고 영화를 골랐어요. 로맨틱 코미디였어요. 태민이 소라를 안으며 이런 영화 보면 우리 생각나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그의 가슴에 기대며 맞아, 우리처럼이라고 속삭였어요. 영화가 시작되자 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태민의 손이 소라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소라는 그 따뜻함에 몸을 맡겼어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라고 소라가 중얼거렸어요. 태민은 키스하며 나도 그래라고 말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그들은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어요. 침실에 들어서자 태민이 소라를 침대에 눕혔어요. 소라야, 사랑해라고 말하며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소라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느꼈어요. 태민아, 나도라고 대답하며 안겼어요. 그들은 서로를 탐닉했어요. 방 안이 그들의 숨소리로 가득 찼어요. 소라는 태민의 등을 끌어안고 속삭였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야. 태민은 웃으며 영원히 이렇게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소라와 태민은 동시에 멈췄어요. 뭐야? 소라가 속삭였어요.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 벌써? 라고 물었어요. 소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때 준호는 회사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어요. 미팅룸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어보니 중요한 계약서가 없었어요. 젠장, 집에 두고 왔어라고 중얼거렸어요.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급히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초조했어요. 빨리 가야 해라고 기사에게 재촉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낯선 남자 운동화가 눈에 띄었어요. 검은색 나이키 신발이었어요. 준호의 신발이 아니었어요. 소라의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뭐야? 준호는 멈춰섰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집에 누가 있어?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준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났어요. 소라가 요리했네? 그런데 신발은? 라고 의아해했어요. 거실로 가보니 TV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영화가 재생 중이었어요. 준호는 불안해졌어요. 침실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작았지만 가까이 가니 뚜렷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신음소리였어요. 준호의 몸이 굳었어요. 설마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K2 그의 1호. 안을 보니 소라가 알몸으로 누워있고 낯선 남자가 그녀 위에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안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준호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이게 무슨... 눈앞이 흐려졌어요. 소라의 미소가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는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챙해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그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민아, 더. 그 이름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준호는 더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들어가기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복도에 놓인 화분에 발이 걸렸어요. 화분이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쾅! 소라와 태민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침실 안에서 소라가 뭐야? 무슨 소리? 라고 속삭였어요. 태민은 누가 온 것 같아라고 말하며 일어났어요. 소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호? 안 돼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급히 옷을 찾았어요. 준호는 현관 쪽으로 물러났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증거가 필요해라고 생각하며 녹화를 시작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뭐 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라와 태민은 얼어붙었어요. 소라는 챙을 끌어당기며 준호야 라고 외쳤어요. 태민은 바닥에 앉아 옷을 주었어요. 손이 떨려 입지 못했어요. 준호는 그들을 노려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소라야 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울며 미안해, 준호야. 실수야. 처음이야 라고 변명했어요. 태민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들고 계속 찍었어요. 처음? 웃기지 마.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처음이라고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소라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사랑해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은 차가웠어요. 나가 당장이라고 태민에게 명령했어요. 태민은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나갔어요. 준호는 소라를 내려다봤어요. 우리 끝났어. 이혼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안 돼, 준호야. 한 번만 나고 울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라고 말하며 방을 나갔어요. 태민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준호가 따라가 기다려라고 말했어요. 태민은 몸을 떨었어요. 너도 책임져. 고소할 거야 라고 준호가 선언했어요.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발. 실수였어요 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태민은 문을 열고 도망치듯 나갔어요. 준호는 소라와 마주 앉았어요. 소라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 내가 뭐 잘못했어? 준호가 물었어요. 소라는 외로웠어. 네가 일만 해서 떴지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변명인가? 짐 싸. 나가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여기서 살면 안 돼. 라고 애원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들고 은행에 전화했어요. 카드 모두 정지해 주세요 라고 지시했어요. 소라는 충격받았어요. 차는? 내 차야 라고 외쳤어요. 준호는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돌려줄게 라고 말했어요. 그 후 준호는 장인어른에게 전화했어요. 아버님, 소라가 외도했어요. 이혼할 겁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장인어른은 침묵했어요. 장모님은 울며 준호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 키웠어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소라는 방에서 짐을 쌌어요. 옷, 화장품, 가방을 가방에 넣으며 울었어요. 준호야, 제발 떠나고 다시 애원했어요. 준호는 나가라고만 말했어요. 소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택시를 잡아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이혼 소송 부탁드려요. 증거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자료 보내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비디오와 CCTV 기록을 보냈어요. 아파트 보안실에서 태민의 출입 기록을 확인했어요. 몇 달째 내라고 중얼거렸어요. 변호사는 이건 이길 수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소라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판사는 증거를 보고 외도가 명확하다라고 판결했어요. 준호는 재산 대부분을 받았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받았어요. 태민 소송도 마찬가지였어요. 태민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요. 판사는 보상금 지불하라라고 명령했어요. 태민은 큰 돈을 잃었어요. 이제 어떻게라고 중얼거리며 법정을 나갔어요. 소라는 부모님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소라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소라는 울며 이혼했어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준호 같은 사위 잃었어. 네가 바보야 라고 화냈어요. 소라는 방에 들어가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소라는 모델 일을 잃었어요. 에이전시에서 스캔들 때문에 안 되라고 통보했어요. 인스타그램 댓글은 악플로 가득 찼어요. 외도녀라는 말이 쏟아졌어요. 친구들은 연락을 피했어요. 태민에게 메시지 보냈지만 차단됐어요. 태민아, 왜? 라고 울었어요. 태민은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갔어요. 사진작가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 여자 때문에라고 후회했어요. 소라는 매일 부모님 집에서 지냈어요. 일자리 구할게라고 말했지만 이력서에 빈칸이 많았어요. 추천서 없어라고 거절당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더 성공했어요. 새 프로젝트 런칭했어라고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조용했지만 자유로웠어요. 소라에게 마지막 메시지 보냈어요. 배신의 대가를 느껴봐. 그 후 차단했어요. 소라는 그 메시지를 읽고 울었어요. 미안해, 준호야라고 중얼거렸어요. 회사에 찾아갔지만 경비원이 막았어요. 안 돼요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모든 게 끝났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네가 자초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웃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집딸 외도에서 이혼했대. 소라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안정된 삶이 소중했는데 라고 후회했어요. 태민은 고향에서 일용직을 했어요. 서울 꿈은 끝났어라고 한숨 쉬었어요. 준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엔 신중하게라고 생각했어요. 소라는 혼자 거리를 걸었어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백팩을 들었어요. 이게 현실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했어요. 배신의 대가가 너무 컸어요. 몇 달 후 소라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커피 주문받아요 라고 말하며 일했어요. 손님들이 알아보는 척 했어요. 저 사람 모델이었던다고 수군거렸어요. 소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피곤했어요. 태민 생각나라고 중얼거렸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회사 파티에서 웃었어요. 성공했어라고 동료들과 건배했어요. 소라는 TV를 보며 그 뉴스를 봤어요. 준호야라고 울었어요. 그녀는 이제야 안정의 가치를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소라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일 어땠어? 어머니가 물었어요. 소라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준호처럼 좋은 사람 다시 만나기 힘들어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포크를 내려놓고 방으로 갔어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라고
속으로 인정했어요. 태미는 고향 친구와 술을 마셨어요. 서울에서 실수했어라고 털어놨어요. 친구가 여자 때문에 라고 물었어요.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는 아내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펜트하우스를 팔았어요. 새 시작이야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CEO로서 잘할게라고 다짐했어요. 소라는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가짜였어요. 밤에 일기를 썼어요. 외로움 때문에 실수했어. 이제 후회라고 적었어요. 그녀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찼어요. 배신의 끝은 이렇게 쓸쓸했어요.